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요. 사회의 시면에 숨은 인면수심의 악당을 처단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세상에는 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해가는 자들이 있다. 내일 보자. 오늘 사냥감은 저 꼬마로 해야겠군. 아니, 오늘 사냥감은 바로 너다. 제 욕망을 채우고자 약자에게 손을 드는 놈들이 그러하다. 그런 금수만도 못한 놈에겐 연옥 같은 고통만 있을 뿐. 두개골을 갈라볼까요? 그래, 머릿속이 대체 어떻게 되먹었길래 애한테 손을 대는지 궁금하군. 피해자가 흘린 눈물과 원한을 거둔 것,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책무다. 그런 책무를 진 탓에 사연을 지닌 자들이 내 사무소의 문을 두드린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이 젊은 남성이 오늘의 의뢰인이다. 20대 중반쯤 되었을까.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보이지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제 여자친구를 욕보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창창한 젊은이의 눈엔 어두운 불길이 빛나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스도. 자기야, 저쪽으로 가보자. 마이! 알았으니까 천천히 가. 의뢰인에겐 혼다 마이라는 또래 여자친구가 있었다. 배우가 꿈이었던 마이 씨는 극단에서 노력을 거듭했었다. 당신 용서 못해. 감히 우리 타케시를. 하지만 극단의 월급은 고작 몇만 엔뿐. 자기야, 늘 고마워. 아니야, 네 꿈이 곧 내 꿈인데 뭘. 의뢰인은 그런 여자친구에게 늘 밥값을 보태줬었다. 유복한 삶은 아니었기에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리라. 자기야, 내가 배우가 돼서도 곁에 있어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널 어떻게 떠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두터운 인연을 맺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닥쳤다. 네, 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혼다 마이 씨가 소속된 극단의 책임자입니다. 단장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시작이었다. 스도 씨, 제가 마이 씨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찾아가 봤었는데 마이 씨의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의뢰인은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단장과 단원은 그저 마이 씨가 늦잠을 잤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어라? 문이 열려 있네. 다 큰 젊은 여자가 문 단속도 안 하고. 집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이윽고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했다. 그들의 앞에는 앞섬이 풀어 헤쳐진 채 목이 졸려 죽은 마이 씨의 시신이 있었다. 하루아침에 연인을 잃고 충격에 빠진 의뢰인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다. 스도 씨, 혼다 마이 씨 살인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하루빨리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범인이 체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경찰에 협력했지만 다른 주민이 그러더군요. 사건 며칠 전에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무슨, 그건 사소한 그냥 말다툼이었어요. 전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 사소한 일로 사리를 붓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의뢰인의 마이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고 갔다. 여자친구 살해 혐의는 의뢰인의 정신을 마모시켰다. 시인하면 편해집니다. 직장도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전 안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제가 왜 죽이겠어요? 의뢰인은 마치 생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지옥 같았던 시간이 갑자기 막을 내렸다. 당신의 혐의는 풀렸습니다. 나오시죠. 처음엔 의뢰인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었다고 한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마이 씨의 시신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액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검사 결과 스도 씨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풀린 거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애먼 사람을 구속하고 가슴을 후벼 팠으면서 경찰의 대응은 기계적이기 짝이 없었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장례식은 이미 끝났군요. 네, 묘비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유골은 절에 맡겼어요. 절 위치 알려드릴까요? 연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했다는
공허함 뿐이었다. 절에서 혼자 연인의 유골을 마주한 의뢰인은 마이, 연인의 죽음을 그제야 실감하고 눈물을 흘렸다. 울고 또 울다가 눈물이 말라 나오지 않게 됐을 때 용서 못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내고 말겠어. 반드시. 범인을 향한 증오심이 가슴에 사무쳤다. 의뢰인은 독자적으로 범인을 쫓았다. 경찰은 믿을 게 못돼. 내가 직접 범인을 찾겠어. 5인 체포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경찰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단이 가리지 않았다. 저기 이 근방에 믿을 만한 정보통이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내 약혼자를 죽인 남자를 쫓고 있거든. 물론 알고 있지. 알겠어. 소개해줄게. 어떻게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분주하게 뛰어다닌 그는 마침내 음지의 정보상을 만나게 되었다. 배우지망생 살인 사건? 그거라면 잘 알고 있지. 뭐라고? 범인이 누군지 알려줘.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는데 마이 씨를 죽인 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도즈카라는 남자였다. 놈은 전부터 마이 씨를 눈독 들이고 있었어. 아마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겠지. 그런 남자가 연인의 바로 코앞에 있었다니 의뢰인은 새삼 소름이 끼쳤다. 범행 당일 도즈카는 기가하던 마이 씨를 습격했다. 예쁜 것 전부터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었어. 마이 씨는 도주하려 했지만 집안에서 도즈카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아주 좋아. 그런 고통에 찬 얼굴 가락이 사이로 쏙 들어오잖아.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도즈카에게 능욕당한 뒤 살해당했다. 그런 남자가 왜 처벌을 받지 않았지? 도즈카는 악덕 금융업자의 아들이야. 여기까지 말하면 알겠지? 부모백을 이용했단 소린가? 맞아. 빚을 잔뜩 진 채무자를 법정에 대신 세워서 빠져나간 거야. 부친의 별장에서 자숙하고 있다던데. 별장이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엠마 씨? 나? 왜? 리오초의 라즈베리란 클럽으로 가봐. 부친의 눈을 피해 자주 드나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더러 지금 정복해오라고? 의뢰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엠마의 도움으로 나 돈 많아. 집도 엄청 좋은 데 올래? 천국을 보여주는 식물도 있는데. 어머, 정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천국은 어디에 있는데? 도즈카의 거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의뢰인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정보상이 그랬습니다.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라고요. 스도씨, 부탁드립니다. 마이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전 마이를 사랑했어요. 마이는 착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살인자가 도대체 왜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연인을 잔인하게 빼앗기고 장례조차 참석하지 못한 남자는 피를 토하듯 통곡했다. 이 원통함과 분노를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를 외면한다면 고문 소믈리엔 존재할 가치가 없으리라. 제 욕망을 채우고자 젊은 여성의 미래를 빼앗은 죄, 이기적인 욕망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나 이주인 시게오가 니놈의 미래를 손수 끊어주지. 법에 따른 처벌을 거부하겠다면 내가 수라가 되어 지옥의 심판을 내려주마. 나는 의뢰인에게 건네받은 자를 토대로 토즈카가 머무는 별장으로 향했다. 저긴가 보군. 죄인에겐 너무 과분한 집인데? 의리의리하네요. 이런 데서 자숙한다고 죄인이 반성을 할 리가. 호의는 없었기에 우리는 손쉽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우 답답해. 이럴 땐 여자라도 죽이면서 풀어야 하는데. 조금만 참아. 지금 사고 치면 너네 아버지도 끝장이라고. 역겹기 짝이 없는 말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도즈카의 옆에 있는 남자는 나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저자는 살인마 야부사와. 저 남자를 알고 계신가요? 그래, 뒷세계에서 유명한 킬러다. 실제로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야부사와는 칼을 이용한 암살이 특기다. 이 상대를 푹 하고 찌르는 이 감초 정말이지 최고라니까.
애용하는 쿠쿠리 나이프는 야부사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실력 있는 킬러건 뭐건 우리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저급한 욕구는 채워주지 못할 거야. 지옥의 염라대왕이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야 당신들! 오, 회방을 놓겠다면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거 참 대단한 인물이 납셨네. 하필이면 저승사자에게 찍히다니. 날 알고 있나? 그럼 고문 소믈리에 맞지?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쳐 죽이는 미치광이. 그러는 본인은 킬러 주제에 입을 잘도 나불대는군. 그 저승사자와 대치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고 있겠지. 물론 너 같은 거물을 놓칠 수야 없지. 어리석은 놈, 내 목을 취하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거늘. 아부사와가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네 성대는 어떤 감축인지 한번 볼까? 야! 과연 찌르기 속도 하나만큼은 이름값을 하는군. 하지만 이 정도의 실력자는 딜세계에 차고 넘친다. 겨우 그 정도냐? 내 목을 따기엔 역부족이군. 허세 부리긴. 과하게 방출된 살기는 들의 움직임을 잃기 쉽게 만든다. 그런데 그 직후 놈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잡았다. 이 공격에 익숙해진 지금 이건 못 피할걸? 뭘 하려나 싶어 기다려줬더니만 웃기는군. 내가 그 정도로 얕보인 건가? 아니, 쿠쿠리 나이프는 원래 옆으로 후려치며 쓰는 칼이다. 이따위 허술한 장깨가 내게 통하리라 생각했는가? 웅크려 피함과 동시에 두 자루의 칼을 뽑아든 나는 평생 여기 서 있도록. 그대로 놈의 양발에 칼을 꽂아 땅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눈 깜빡할 새도 없이 추가 타격을 입혔다. 이 손은 더 이상 필요 없겠지? 나는 롱나이프를 내려쳐 놈의 양손목을 잘라버렸다. 녀석은 발이 땅에 박힌 탓에 쓰러지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이것이 패배자의 페널티다. 수업료 한 번 비싸게도 냈군. 롱나이프? 대체 언제 뽑으셨지? 이제 야부사와의 칼에 누군가 희생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볼까 생각한 그 순간, 자, 이제 죽어보실까요? 일단 무릎부터 박살내드리죠! 오, 유능한 조수가 나 대신 일을 수행해 주었다. 도즈카의 신병을 확보하고 고문실로 옮겼다. 언제까지 퍼질러 자고 있을 셈이지? 얼른 일어나라고! 니놈이 짓밟은 생명의 무게를 똑똑히 알려주마. 여긴 어디야? 나한테 이러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네 부모님? 이걸 어쩌나. 보다시피 네 아버지도 이미 체포돼서 말이지. 녀석의 부모가 그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희망의 끈을 끊어버린 다음 놈에게 질문을 던졌다. 네 놈은 6명의 여성을 욕보이고 살해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단 마음은 안 드나? 과연 도즈카는 반성의 기미를 보일 것인가? 그런데 놈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반성의 한마디가 아니었다. 재미 좀 본 게 뭐 어때서?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사람이 좀 즐기면서 살겠다잖아. 여자를 죽이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데. 아무래도 이놈은 인간이길 포기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줄 수밖에. 루카와 준비해라. 네, 저 인간은 죽어도 쌉니다. 스위치 온! 희생자들의 고통과 원한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루카가 스위치를 누르자 놈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졌다. 내 어깨! 미리 말해두는데 어깨 빠지면 많이 아픕니다. 뒤로 묶인 양 어깨에 온 체중이 실려있으니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놈이 천장에 가까이까지 올라간 순간 낙하! 그러자 밧줄이 풀리면서 놈의 몸이 단숨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놈이 지면에 처박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땅에 닿기 전에 다시 밧줄이 당겨져 추락이 멈췄기 때문이다. 이때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양 어깨가 한 번에 빠지는 기분이 어때? 끝내주지 않나? 직전에 멈추는 이 기술이야말로 이번 고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형법은 이탈리아에서 구한된
매달기 형벌이다. 지금이다. 멈춰. 매달린 죄인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하여 울로라고도 불린다. 이 고문의 무서운 점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좋아, 한 번 더. 낙하 속도를 조금 올리도록 하지. 네, 스피드업. 잠깐. 낙하 횟수가 늘어날수록 관절은 손쓸도리 없이 망가지게 된다. 그렇게 몇 번이나 낙하시켰을까? 잘못했어요. 장수할게요. 그러니까. 도즈카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대답은 하나뿐. 미안한데 지금 한창 재미 보는 중이거든. 방해하지 말아주겠어? 안 그래, 루카와? 맞아요. 노는데 방해하지 말라고요. 할 말이 없겠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받았으니. 선생님, 50kg짜리 추를 가져왔습니다. 오, 이번엔 저걸 달고 놀아보도록 하지. 안돼, 죽는다고요.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는 고통,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줄을 매단 채로 낙하한 토즈카는 양발과 허리뼈가 부러져 사망했다. 기록상으론 120kg의 추도 견딘 사람이 있다던다. 비만이라서 못 버텼나 봐요. 이래서 사람은 틈틈이 운동을 해야 한다니까. 이번 의뢰도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의뢰를 완수했습니다. 부디 앞날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건 고통스럽지만 살아있는다면 언젠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